제 20살 때 목표는 30살이 되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30대 중반인데요. 과연 지금 1억을 모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평생 쓸 돈을 다 벌고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연매출 55억의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TV 아니면 책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성공했다 그러고 누구는 막 상상하고 끌어당겼더니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건 크게 도움이 됐고 어떤 건 약간 도움이 됐었고 어떤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내 상황에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딱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엄청 유명한 방법들인데 저한테는 별로 안 맞았거나 효과가 없었던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한창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걸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며칠 만에 실패했어요. 그 뒤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일찍 일어나는 걸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나면 잠을 깨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됐었어요. 차라리 밤에 집중해서 일하는 게 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시쯤 일어나요. 그래도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번 쓰기인데요. 100일 동안 목표 100번 쓰기를 하면 목표를 잠재의식에도 새길 수 있고 100일 동안 쓸 정도로 간절한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목표를 꽝 박아놓고 달려간다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서 목표를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00번 쓰기랑은 잘 안 맞았고 늘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제가 정말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생긴다면 그때 100번 쓰기를 해보고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됐던 방법들 중에서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특히 도움이 됐던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쌓아놓고 후루룩 읽었어요. 말 그대로 후루룩이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책은 정독하기도 하고요. 한 권 읽는 데에 짧게는 10분, 길게는 4,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삶이 바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독서법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표를 그냥 정하기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꼭 적어놔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적어놓는 데는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 적어놓으면 까먹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에 마음속으로 정했던 목표 지금 혹시 기억나세요? 아닐걸요? 두 번째는 목표를 적어놓지 않으면 자꾸 딴 길로 새게 돼요. 영어 공부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코딩 공부가 더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볼까 하고 알아보다 보면 어느새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뤘을 때 체크를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살 빼야지 하다가 2kg 빠지는 거랑 구체적으로 다음 달까지 2kg 빼기 라고 적어놨다가 2kg가 빠지는 거랑은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취감을 맛봐야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고 싶은 힘이 생겨요. 저도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 썼던 플래너들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적어놨던 목표가 거의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적어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강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즘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가 많잖아요. 저는 어떤 새로운 분야 공부를 할 때 완전 기초적인 내용은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보고 그런 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1대1로 코칭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실력이 늘었었어요. 저는 일을 이것저것 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굵직한 일부터 자잘한 일까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딴 거 뭐 할 거 떠올리고 있고 뭔가 자꾸 놓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할 일 목록을 쭉 작성해 오고 있어요. 사실 할 일 목록을 써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목록을 쓰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에서 파생된 할 일, 며칠 후에 할 일, 언젠간 해야 할 일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프로젝트 단위로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노션에 적어놓고 지금 진행 중인 일이나 일회성 할 일은 MS 투두에 우선순위대로 적어놓고 지우는 식으로 합니다. 하나로 관리하고 싶어서 진짜 많이 시도해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혹시 할 일 관리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일들을 적어놓으면 얼른 해버리고 체크해서 없애버려야지 하는 재미도 생깁니다. 게임 같아요. 다음은 반딧불방 채우기인데요. 지금 직장인인 분은 반딧불방 영상을 꼭 먼저 보고 오세요.
반딧불방을 채우는 건 어떤 한 가지를 꾸준히 채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꾸준히 하는 건 다행히도 제 기본 장착 스킬입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한 번씩 다니셨죠? 1년에서 2년 이상 다닌 분들은 진짜 치고 싶었던 곡을 완성하는 경험을 한 번 정도는 다 하셨을 거예요. 전 그때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해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해요. 피아노 학원을 한 7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 뒤로 웹 개발도 10년 넘게 했고 온라인 판매도 12년째 하고 있고 시크릿크루도 점점 분야를 넓히면서 평생 할 생각이고 새로 준비하는 사업도 원하는 목표치에 올라가기까지 최소 5년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도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최소 1년은 생각하고 있고요. 뭔가를 꾸준히 해서 딱 한 번만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 처음 하는 일이나 낯선 일도 그냥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간 결과가 나오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 보이는 일일수록 경쟁자가 적다는 거예요. 제 성공 비법 2가지 중 하나가 경쟁 피하기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며칠만 해봐도 바로 성과가 나오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비밀이 없어요. 금방 유튜브에 퍼집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생성 AI로 쉽게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 간의 차이도 별로 안 날 거고 결국 경쟁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최소 1년은 해야 성과가 날까 말까 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나 뛰어들진 않을 겁니다. 경쟁자가 적을 거예요. 근데다가 만약에 내가 1년만 꾸준히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소 상위 10%에는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90%는 포기했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잘하기까지 한다면 그때는 상위 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딧불방 채우기 꼭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요. 근데 이 반딧불방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3가지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딱 1개예요. 3분의 1 확률인 거죠. 그 중에 1개를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았어요. 그럼 1개 걸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일은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 중에서 뭘 해야 실패 없이 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느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요, 이건 다른 일보다 더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성과가 잘 나오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파고들게 되는 일이 있어요. 저한테는 온라인 판매가 잘 맞았고 기획하는 거, 숫자 보고 전략 세우는 거, 이런 건 집중해서 하고요. 글 쓰는 건 진짜 힘들고 상세 페이지 짜는 거 너무 재미없고 노래를 4년이나 배웠는데 일반인 정도로밖에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쉽게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일단 내가 하기만 하면 그냥 성공하고 돈도 잘 버는 일인데 평생이 가도 못 발견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걸 발견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됐던 건 끌어당김입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사실 절대로 말도 안 돼요. 근데 생각을 먼저 해야 이루어진다는 건 맞아요. 그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되고 믿으면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끌어당길 때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도움이 됐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하기예요. 제가 오랫동안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쉴 때마다 소파에 누워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보면 어떨까? 저걸 해보면 얼마나 잘 될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그걸 막 폰에 적어 놓다 보면 결국 컴퓨터 앞으로 가게 되고 하나씩 시도를 해보게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막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거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 집에 TV가 있으니까 자꾸 TV만 보게 돼서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없애버릴 거예요. 다음은 감사일기인데요. 저는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이 불평불만이 많은 게 사실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불만인 게 있어야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삶의 만족도는 좀 낮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 기쁘고 만족하면 얼마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근데 전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뇌를 긍정 모드로 바꾸려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멋졌던 일, 감사했던 일, 잘한 일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쓰다 보면 행복도도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뇌의 구조를 바꾸는 데도 좋고 멘탈 케어에도 제일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라서 진짜 이건 꼭 추천드려요. 사장이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왜냐면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사장한테 일 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은 사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성과가 안 나요. 이게 정말 딜레마입니다. 위임을 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채찍을 만듭니다. 사람 채찍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채찍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성공했다고 생각이 될 때 도움이 됐던 것들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인데요. 사실 엄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눈 뜨자마자 빨리 하고 싶어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게 되거든요. 근데 좀 배가 부르면 옛날처럼 막 열정이 흘러넘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느냐 소파에 눕느냐가 하루를 결정해요. 만약에 소파에 누우면 그날은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긍정학원 들으면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스트레칭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 루틴을 습관화하고 있어요. 다음은 긍정학원인데요. 이건 난이도가 낮으면서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제 자신한테 좀 엄격한 편이라서 스스로한테 칭찬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잘 못한 것 같은 날도 있고 막 자책하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해줘야 됐어요. 그게 의식적으로 안 되는 날은 하루 종일을 기분이 안 좋은 채로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긍정학원을 매일 들으면서 이런 게 많이 해결됐어요. 제가 필요한 문장들을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알람으로 설정을 해놓고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사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읽거나 따라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은데 그럼 또 귀찮아서 안 하게 되니까 듣는 거라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나 노하우, 가치관 이런 걸 듣다 보면 내가 동기부여를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사람을 직접 보는 게 그냥 책이나 전해 듣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서울대 집안에서 서울대 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목표를 이룬 과정을 보고 듣고 물어볼 수도 있는 데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에만 들으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 같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뭐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아이디어도 주고받을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절판된 책을 구해서 몇 권씩 소장하고 있었던 조인트 사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재발간돼서 제가 추천서도 썼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성과를 낸 후에 협업을 하면 100배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협업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시크릿 크루 멤버들 중에 베스트 크루라고 정예 멤버가 있는데 작년에 롯데타워에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잠은 죽어서 자라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새 파고들고 배고파도 집중이 끊기는 게 싫어서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충 컴퓨터 앞에서 때우고 그랬어요. 20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만 모니터 보고 있으면 눈이 너무 아프고 손목도 거의 맛이 갔어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일에 몸은 사리지 않되 건강이 상하지는 않도록이요. 그래서 잠은 죽어서 자라고 했던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하는 건 괜찮지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는 하지 말자로요. 그리고 저는 쉴 때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면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정보를 자꾸 뇌에다가 입력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럴 때 운동을 합니다. 그럼 뇌에 산소도 공급되고 정보 입력도 끊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도 운동을 하면 효과가 직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한꺼번엔 다 못해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딱 일주일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아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다면 저한테도 메일로 알려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듣더라도 답장도 꼭 해드리겠습니다.